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대엽 교수의 연수로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된 김세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약 40년 전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는 지역민의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팀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죠.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프로구단의 전망과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화이글스의 전설적인 투수이자 은퇴 후 코치와 감독 등을 역임한 송진우 감독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지명 대전 하나시티즌 커뮤니케이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선 세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상진 중도일보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년 만에 K리그1 승격을 이룬 대전 하나시티즌의 올해 목표는 일부 잔류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있습니다. 하위권이 아닌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구단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구단을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공격수를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19골, 1, 2부 리그 통틀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유광현을 해결사로 낙점했습니다. K리그2 최고의 외인 공격수 티아고도 영입했습니다. 불안했던 수비는 국가대표 출신 오재성 영입으로 보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부보다 월등한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중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격과 수비도 중요한데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비는 수비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긴 한화 이글스에게는 반전이 절실합니다. 최고 시속 160km대의 투수 김서연의 합류로 문동주와 함께 일명 파이어볼러 유망주들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7년 만에 외부 FA에 참여해 통산 타율 2할 9푼 7리의 외야수 LG 최은성을 영입하고 한화 출신의 내야수 오선진, 투수 이태양을 다시 데려오며 골고루 전력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한화는 올해 새로 합류한 베테랑들의 노하우와 신인들의 패기를 한데 모아 끈끈한 팀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포지션마다 좀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그 자리의 소중함을 모든 선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쉽게 지지 않는 경기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 프로구단들이 어떤 경기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송진호 감독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그 하이에나 팀에서 감독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야인이 돼서 집에서 그 가족들을 잘 돕고요. 가끔 캠핑도 가고 또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더 좋아하시겠네요. 뭐 이게 시소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야구를 하면서 가족한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또 야구를 쉬면서 또 가족한테 봉사할 기회도 있고 또 아기들한테 조금 아빠 역할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우리 비시즌 동안에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시즌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 팀의 어떤 취약 포지션이 어디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 그 취약 포지션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 시즌에 대한 준비인데 대표적인 준비 활동이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차, 2차 나눠서 전지훈련을 실시를 하고 1차 때는 이제 체력 훈련을 위주로 합니다. 선수들이 이제 시즌 끝나고 약 한 달여간 보통 휴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려왔던 몸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제 체력 훈련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전술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 이런 선수들과 또 손발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전술 훈련하면서 연습 경기하고 그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의 어떤 그 성과가 비시즌 이때의 성과가 시즌 초반의 판세를 가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시즌은 프런트의 시간이다.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묶였던 우리 해외 전지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태국에서, 하나 이글스는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의 분위기,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시즌에는 코로나가 하루 30만 이상 상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해외 전지훈련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K리그 팀들도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도 코로나가 좀 작년보다 많이 완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대전을 비롯한 모든 K리그 팀들이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승격을 이뤄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욱 좀 집중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요. 금방 장지면 부장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보통 이제 1차 전지훈련에서는 체력 훈련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난해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좀 휴식 기간이 다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떨어진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태국 전지훈련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민성 감독 본인이 아무래도 좀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체력과 많은 움직임을 강조하는 감독인데요. 선수들은 좀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대전의 지난 시즌 몇 차례 위기 속에서 막판 뒷심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 팀들에 비해서 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거제에서 2차 전지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2차 전지 훈련에서는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주요 포지션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조직력을 다지는 것이 2차 전지훈련의 관건이 되겠고요. 이제 주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선수단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제 훈련 멤버에서 미드필더하고 센터백에서 한 2명 정도가 더 보강되는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추가로 영입되는 선수들 그리고 기존 선수들하고 최적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이민상호의 개막전까지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전지훈련까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어떤가요? 한화 이글스도 지난달 말에 이제 미국 애리조나로 1차 훈련을 떠났는데요. 2일부터 이제 본격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1차 훈련에서는 이제 기술 훈련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주전급 선수들의 전력을 점검하면서 올 시즌 전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거고요. 27일에 이제 2차 이제 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가서는 연습 경기 위주로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 캠프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시즌 전략을 구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기인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시즌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번 스프링 캠프 테마를 내부 경쟁으로 잡았습니다. 내부 경쟁을 좀 강화하고 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이끌고 이제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그런 목표인데 이제 손혁 단장도 이제 외부 FA 영입한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가져가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선 당연히 이제 긴장감도 높고 이제 치열한 이제 분위기로 이제 맹렬히 훈련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전지훈련은 한화 이글스는 더더욱 체력 훈련이나 전술 훈련이 더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대전 하나 시티즌이 8년 만에 K리그 1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대전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지 이제 3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그 성과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 금상진 기자님부터. 네, 뭐 8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그렇고요. 그 팬들한테도 그렇고 결코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시민구단이었던 대전 시티즌이 2020년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했고요. 저 나름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민구단 시절에서 좀 다른 역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하나금융그룹과 좀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그 팀의 전반적인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기업구단 전환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초대 감독이었던 황선홍 감독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창단 첫해 다소 실망스러운 기록이지만 4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이긴 하지만은 2021년이었죠. 승격 문턱까지 갔다가 그 강원에게 그 역전패하면서 거의 눈물을 머금고 2부 리그로 내려왔던 기억도 있었고요. 2022 시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리그 초반 코로나를 비롯해서 일부 선수들이 좀 부상이 겹치면서 그 리그 하위권까지 떨어진 기억이 있었고요. 순위 경쟁이 한창이었던 그 시즌 중후반부에는 그 5게임 연속 무승이라는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사실 취재를 했던 저도 과연 그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해 그 승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구심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재정 선수를 비롯해서 윌리안 선수, 카이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그 대전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는데 큰 힘이 됐었고요. 그 리그 2위에 안착하면서 승격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그 리그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단의 과감한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12번째 선수라고 하죠.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들이 골문 뒤에서 묵묵히 응원을 좀 해줬기 때문에 승격이라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서포터들의 열렬한 응원이 비결이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니 해도 저는 이 대전 시민들의 이 성원과 응원이 저희가 승격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이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 이 김천이랑 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할 때 그 이제 티켓 예매를 딱 시작했을 때 그 예매 수가 이렇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걸 보고서는 제가 이 대전 시민분들이 우리 시티즌이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축구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곧 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승격의 원동력은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감사한 말씀이네요. 대전 시민들의 축구 열기만큼은 아마 어느 도시보다도 부족함이 없을 건데요. 네.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구의 좋은 성과와는 달리 하나이글스는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성적을 받아 들었는데요.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은성 기자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반부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 그 원투펀치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각각 이제 방출되면서 그 마운드에 누수가 생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발이나 불펜 투수들이 마운드에 계속 오르는 그런 과부하가 걸린 상황으로 이제 전반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리빌딩을 기조로 했기 때문에 수베로 감독이 그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지만 사실 그 젊은 선수들이 그 기회를 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좀 부진을 많이 보였습니다.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뼈아팠던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우 선수가 이제 혼자 이제 분투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렵게 경기를 좀 풀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마운드가 부실한 채 전반기를 소화하면서 이제 후반기에는 이미 전반기에 벌어진 격차를 좀 이제 좁히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또 야수진도 좀 아쉬움이 큰데 지난 시즌에 이제 규정 타석에 진입한 타자는 그 외국인 터크먼 그리고 정은원, 하주석, 노시환, 김태현 선수 등 5명에 이제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3할 이상 타율을 이제 기록한 선수는 없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주장인 좀 하주석 선수가 아무래도 좀 자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경기 어떤 분위기를 좀 흐리고 또 경기력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베로 감독이 이제 리빌딩을 앞세워서 팀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기회를 받은 젊은 선수들의 좀 아쉬운 경기력 또 그리고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승부처에서는 이제 끈질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좀 패배 경기를 많이 보였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모로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네.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뭐 인성을 비롯한 경기력의 부족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보시는 견해가 또 궁금한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지난해에 사실 시티즌 축구 경기를 몇 번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김천이랑 승격 1차전에 제가 현장에 갔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응원 대단했고 서포터들 응원에 힘입어서 선수들이 잘해서 1군 승격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축하를 그 하나 이글스 야구단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하나가 성적이 안 좋은 데는 투타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투수진이 빨리 무너지고 타자들이 못 쫓아가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질 때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저도 야구를 했지만 오늘 이기면 내일 이길 것 같고 오늘 지면 내일 질 것 같고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고 지고 있으면 질 것 같고 5회 넘어가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선수들 마음속에 있어서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경기를 많이 하는데 2023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리조나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를 거쳐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전체 1번, 올 시즌 전체 1번 문동주 김서현 선수가 들어와서 젊은 선수이긴 하지만 투수진이 좀 탄탄해졌고요. 그리고 남지민 선수가 작년에 패배를 많이 했지만 경험을 많이 쌓고 중간에서 김범수라든가 그 강재민 그리고 지난해 활약을 봤던 윤산음 투수들은 많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조금 타격면에서 타율하고 특히 장타율이 그 지난해 1위 했던 SG하고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건인데 작년에 그 김인환 선수가 좀 활약을 돋보였고요. 올 시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노시안 선수가 타율이 아닌 장타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쉽게 점수 낼 수 있는 거는 장타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대전 야구장이 좌측에 불펜이 있기 때문에 불펜을 조성하면서 좀 앞으로 당긴 그런 구장이라 올해 그 최은성 선수의 영입은 아무래도 장타력에 조금 고갈돼 있던 거를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하주 선수의 전반기 공백인데 그로 인해서 오선진 선수를 좀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선발과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이태영 선수 영입도 팀한테는 되게 고무적이고 초반에 어쨌든 수베르 감독이 벤치 분위기와 선수들하고의 그런 화합된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올해는 좀 더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패배의식은 전염병과 같다고도 했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원인인데 짚어주셨고 또 장타력의 부재, 또 투수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토브 리그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은성, 이태양, 오선진 이렇게 영입을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투수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와 김서현 선수를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팀에 도움이 될 건지 또 어떤 성향의 투수들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문동준 선수가 기대를 받고 들어왔는데 작년에 2번의 부상으로 엔트리 빠지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었고 28이닝을 던졌어요. 보통 선발 들어가면 150이닝은 던져줘야 되는데 28이닝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이고 이 선수들한테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주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던 국내 투수 중에서는 안우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한 3년 정도 좀 주춤했었고요. 그리고 9억을 받고 들어온 장재영 투수도 제구력이 안 되면서 고전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또
질롱 코리아 가서 좀 좋아진 모습이 있긴 한데 신인 선수가 처음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포텐이 터지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투수 코치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한테 위압감이 있긴 한데 제구력이 안 되면 사실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하고 시범 경기 때 이 부분만 보완한다면 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올 시즌 무섭게 하나의 교수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예. 시티즌은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 득점왕을 했죠. 우리 유광현 선수 그리고 2위를 했던 티아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력에 보강이 된 것도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금상진 기자님. 네, 그 지난 시즌의 대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본전에서 마무리를 지을 그 해결사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유일하게 그 팀 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 선수였습니다. 여러 포지션의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좀 일부 리그의 경험 많은 수비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골을 결정지어줄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이번에 영입된 티아고가 그런 조건을 갖춘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좀 약간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팀에 있는 손흥민 선수랄까, 황희찬 선수, 그 예를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요, 키 190cm에 79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선수입니다. 브라질 국내 전국 리그에서 61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할 정도로 골잡이 재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 리그, 사우디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축구 스타일에도 비교적 익숙한 선수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경남 티아고가 넣은 골이 19골입니다. 경남에서 넣은 골이요. 보통 이제 키가 크면은 몸집이 좀 둔하기 마련인데요. 이 선수는 스피드와 유연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볼을 연계하는 능력도 좋았고요. 패스도 공격수 치고는 제법 영리하게 처리하는 선수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필요시에는 공격수 가수 수비 가담을 좀 많이 요구하는 감독인데요. 티아고처럼 볼 소유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의 지도 스타일과도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광현 선수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지난 시즌 충남 아산에서 뛰었던 선수로 이 선수 역시 180cm에 78kg의 탄탄한 신체 구조를 가진 선수입니다.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한 선수고요. 지난 시즌 19골을 넣으면서 K리그2 득점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슈팅 수에서도 동료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슈팅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이 선수 골 장면을 좀 리플레이로 지켜봤는데 소위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중원에서의 긴 패스, 측면에서의 짧은 패스 가릴 것 없이 과감하게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이 충남 아산이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팀인데 지난 시즌 충남 아산에서 넣었던 골이 39골입니다. 이 중에서 유광현 선수가 넣었던 골이 19골인데요. 수비 지향의 팀에서 팀 득점 절반 이상을 해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티아고가 가진 제공권 그리고 유광현 선수가 가진 유연함 이런 재능들이 더해진다면 대전 하나시티즌 K리그 팀 어느 팀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막강한 공격 라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에 대해서 자질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그 두 선수를 시즌 동안에 영입하면서 고민이 프런트에서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팀 전력 기대해도 좋습니까? 일단 저희가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를 둔 것이 작년에 승격을 이뤄냈던 저희 핵심 선수들을 잔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선수들을 대부분 일단 잔류를 시키는 데 저희가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선수단 구성은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알차게 유광현, 티아고 이런 선수들 알차게 보강이 됐고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는 주세종, 이진현 이런 국가대표급 조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문제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수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팀 득점이 1위였는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에 비해서 좀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국가대표 출신의 측면 수비수 오재석을 저희가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던 김현우 선수를 저희가 또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로 지금 이제 그 용병 외국인 센터백을 지금 저희가 영입하는데 상당 부분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팬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정도의 선수단 구성이 어느 정도 저희는 그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구단으로 변신을 하면서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과감해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 만큼 전력에도 굉장한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부 리그에 올라가셔서 오랜 기간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께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술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첫 외국인 감독이죠. 수베로 감독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가 3년째입니다. 팀 리빌딩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올해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수베로 감독이 일단 지난 2년간 리빌딩 기조로 해서 팀을 이끌어 왔는데 올해는 이제 성적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 이제 해이거든요. 일단 외부 FA로 영입한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제 그 수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팀 주축으로 이제 베테랑으로서 할 역할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은성 선수는 클러치 히팅 능력이 좀 뛰어나서 하나가 좀 약했던 그 득점권 타율, 좀 득점권에서 좀 이제 그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약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손혁 단장이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기량에 대한 좀 기대도 있지만 그 팀 내에서 어떤 베테랑의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한다. 그 더가웃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선수로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이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좀 그런 기대감을 내보였고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친정으로 이태양 선수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좀 마운드에 좀 힘이 생긴 것 같고 또 외국인 이제 그 투수로 또 이제 그 빅리그를 이제 경험했던 그 스미스 선수가 들어오고 지난 시즌에 좀 이제 그 검증이 된 그 페냐 선수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투수 뎁스도 좀 이제 그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하주석 선수가 없이 이제 70경기를 좀 치러야 되긴 하지만 유격수로 이제 다시 또 이제 돌아온 이제 오선진 선수 그리고 박정현 선수가 좀 그 충분히 그 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그 문현빈 선수도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포 유망주인 변혁 선수를 내주면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반면 뭐 한승혁이나 장지수 또 이제 사이담 그 류현석까지 이제 품었기 때문에 야수 뎁스도 좀 그만큼 강화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력 보강을 통해서 팀 리빌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보시는 팀 리빌딩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리빌딩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베르 감독 3년 그 임기가 있던 거고 금방 뭐 선수가 잘 될 것 같으면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한화 이글스가 성적이 안 나면서 과감하게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선수들이 오늘 내일 뭐 달라지긴 하지만 경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베르 감독도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좀 제가 눈여겨본 것은 선수를 하나 라인업에 넣었을 때 그 선수가 보통 기존의 감독들은 한두 타석 못 치면 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타석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처음에 못 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타석에 좋은 모습이 보일 거라는 기대감에 많이 내보냈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2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베테랑들이 좀 소외된 모습도 사실 있었는데 지난해 또 장민지 선수가 그런 걸 극복하고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올해 스트리브를 통해서 선수들을 영입했고요. 외국인 선수도 타자에서 오그레디 선수나 스미스 선수 또 페네 선수를 재계약하면서
조금 투수하고 타자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베르 감독이 올 시즌은 리빌딩이 아니라 좀 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작전을 초반부터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성적인데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4월, 5월을 정말 선수들이 탄탄하게 준비한 대로 성적이 난다면 조금 급물살을 타서 계속해서 중위권에 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초반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와두면 올해는 또 안 되겠구나, 또 힘들겠구나는 조금 선수들이 침체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조금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선수단 투수하고 야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 시즌 하나이글스가 3년 연속 최하위를 했지만 올해만큼은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많이 응원할 거고 올해는 하나이글스가 좋은 모습으로다가 하늘을 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구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투타 밸런스가 맞춰져 가고 있다. 그래서 시즌 초반을 좋은 분위기를 타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희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민성 감독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민성 감독께서 작년 시즌에도 공격 축구를 지향을 했고 이번 시즌에도 공격 축구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 일부 리그에서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민성 감독이 그 추구하는 그 축구 스타일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빠른 공수 전환입니다. 빠른 공수 전환이라서 공격 작업을 하다가 공을 놓치게 되면 모두가 또 압박 들어가서 빠르게 공을 탈취해서 또 다시 공격을 전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이민성 감독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과 가장 큰 변화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방 이제 공격진의 이 무게감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비해서 수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선수단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수비하는 시간이 작년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텐데 그 짧아진 공격 시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골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제도에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아진 공격 시간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 시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축구를 공격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올해 저희 전술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진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시즌 그 승격 직후 이민성 감독이 했던 그 인터뷰가 좀 생각나는데요. K리그는 저나 선수들이나 모두 도전자의 입장에서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민성 감독 말대로 감독이나 선수들 K1 리그에서는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붙어보지 못한 팀들하고 대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물론 K리그 1을 경험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전은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은 대전은 좀 도전자라는 입장에서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K2 리그는 모든 팀들이 이렇게 승격을 목표로 좀 뛰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승격을 위해서 뛰는 팀이고요. 그 때문에 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K1 리그는 전북이나 울산처럼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위 스플릿 진입을 목표로 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 아래 팀들은 이제 그야말로 K리그 1에서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팀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시즌 초반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즌 초반에는 팀 성향에 따라 좀 조심스럽게 맞춤형 전술로 구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성 감독은 탄탄한 수비와 중원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아마도 좀 모든 팀들하고 한 번씩 맞붙는 리그 11라운드 정도가 끝나면 이민성 감독도 팀을 남은 시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분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즌을 지켜보면서 전술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팬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연고 프로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지역민들과의 연대감이 굉장히 필요하죠.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의 공헌 활동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프로구단이 갖는 어떤 책임감 있는 요소일 겁니다.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마케팅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마케팅 주요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그리고 두 번째는 ESG,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이 정도 3가지 정도를 좀 키워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시즌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1월 1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그 하나은행의 앱, 하나원큐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즌권 판매를 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안에서 그 시즌권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 시작 30분 만에 저희가 작년 전체 판매량을 넘길 만큼 굉장한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된 첫 번째 올해가 해인데 비교적 잘 지금 그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그 어플 안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그 많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K리그 구단 중에서 이 유튜브를 그래도 굉장히 좀 그 강점이 있는 구단입니다. 뭐 영상 맛집이라고 또 팬들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단이나 혹은 선수들의 서사를 팬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해왔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ESG 구단 전략 크게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퓨처, 그다음에 로컬, 그다음에 그린, 뭐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데, 퓨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의 어떤 미래 어린 세대들과 우리가 얼마나 좀 접점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뭐 유소년 축구 대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방문 클리닉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올해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소상공인이랑 저희가 그 상생하는 프로젝트 함께 가게라는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랑 저희가 상호간에 홍보도 교환하고 상호간에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그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이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이제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구단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단이 어떠한 또 그 책임과 역할을 하고 이런 사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여성 관람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다른 구단 좀 조금 낮은 게 아니고 프로스포츠 전체 구단 중에서 통계를 내보면 좀 낮은 편이라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좀 리서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성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방문한 여성 관람객들한테 어떻게 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리서치를 좀 실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여성분들이 경기장에 와서 좀 그 즐겁고 만족하는 그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마케팅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 ESG 경영의 바탕을 둔 마케팅, 그다음에 여성 집중의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시즌권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네. 티켓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평균 관중 2만 명을 기록하던 우리 네. 축구 특별시 대전입니다. 저기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날의 영광을 네. 올 시즌에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화 이글스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성적이 최고의 마케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팬들은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전 팬들에게 보살팬이라는 닉네임도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하나 구단에서 팬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은 없을까요? 팬들이 이제 경기장을 찾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 내 팀을 좀 이제 잘하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해야지 팬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을 것 같고요.
뭐 질 땐 지더라도 좀 납득할 만한 좀 그런 끈질긴 승부를 좀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허무한 패배가 아니라 이제 근성 있는 경기를 좀 하나 이글스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충성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 2019년 시즌에는 이제 매진이 그 10개 구단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고요. 네, 아마도 이제 하나 팬들은 이번 시즌에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이제 좋은 경기로 이제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탁월한 기획력을 또 보이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다양한 그 이벤트가 많다면 더 팬들이 또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죠. 좀 올해는 좀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마케팅이 또 기획돼 있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 시절까지 대전 팬들에게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감독님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대전 시민들의 팬심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느긋함이 아닐까요? 예, 저희가 그 예전에 해태랑 시리즈 하면서 준우승에 많이 머물렀는데도 팬들은 울부짖었어요. 열심히 해달라. 저희는 사실 계속해서 경기를 내주면서 우리가 진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팬들의 그런 눈물 어린 응원이 저는 이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99년도에 우승했을 때는 저희가 잠실야구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모자고 뭐 다 뺏겼어요. 정말 첫 번째 창단 후에 우승이라 그런지 팬들한테 보답했다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다 뺏겨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가웃에서 저도 모르게 은퇴식 할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최근 하나 팬들은 너무 열성적이고 선수들한테는 고마운 팬들이죠. 좀 전에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17번인가 아마 매진 사례가 있었고요. 관중도 한 70만까지 그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뭐 좋은 마케팅, 뭐 좋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만큼 팬을 야구장에 모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최하위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선수들이 조금 팬들을 위한 마음을 좀 갖고요. 뭐 그전에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팬을 생각하고 어떤 야구인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팬이 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선수들은 유니폼이 더러워졌을 때 정말 영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해 축구도 많이 갔지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잔디 위에서 슬라이딩하면 몸이 더러워지고 잔디가 얼굴에 묻어 있을 때 그 선수가 사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허슬 플레이도 많이 해주시고 올해 자기 기량만 10분 발휘한다면 자연스럽게 팬이 야구장을 찾을 거고요. 예전에는 야구장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찾아왔는데 최근 젊은 팬들은 승리보다는 야구장 분위기가 좋아서 찾아오는 팬들도 많거든요. 구단에서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만 낮춘다면 팬들은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응원을 할 거고 또 가장 하나이글스에서 또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최강 하나. 예, 바람에 한다면 하는 그런 열성적인 응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성적만 난다면 팬들은 뭐 여지없이 야구장을 많이 찾아줄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뭐 조금 3년 동안 팬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만큼은 좀 더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 같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주면 선수들이 보답할 겁니다. 네. 네. 선수들의 근성 있는 플레이, 허슬 플레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2023 시즌 성적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지명 부장님, 네. 2023 시즌 K리그 1에서의 성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올 시즌에 좀 어떤 가장 큰 K리그 1의 가장 큰 좀 특징을 보자면 그 각 팀의 감독들이 작년과 변화가 없이 그대로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 이제 감독들이 많이 좀 교체가 되고 하는데 감독들이 그대로 교체 없이 이어져 왔고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대형 선수들의 이적도 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그 팀의 어떤 그 전력이나 연속성 이런 것들이 뭐 작년이랑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 구단의 어떤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뭐 예측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다른 팀 우리 경쟁자들이 오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이게 독일지 약일지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예측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시즌 동안 알차게 준비하고 선수 영입도 튼실하게 했고요. 전지훈련도 지금 잘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K리그1에 저희가 8년 만에 진출을 했습니다. 좀 낯선 무대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팀에는 그 K리그1 그다음에 뭐 국가대표 뭐 해외 무대를 경험한 또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또 많이 있고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경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 올 시즌 목표는 어쨌든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스플릿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아까 뭐 초반에 이민성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진출도 한번 그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CL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12개 팀 중에 3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금상진 기자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홈 개막전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홈 경기 첫 상대가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대전을 승격에서 떨어뜨렸던 그 강원과 붙는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좀 기자간이라 순수한 그 팬심으로 바라자면은 강원에게 진 미슨 쪽 올해 좀 청산을 하고 산뜻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K리그는 그 팀당 33경기를 치러야 하는 장기 레이스를 치러야 합니다. 그 게임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주전과 비주전 간의 간격 그 전력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고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특정 포지션에서 부상은 모두 안고 가야 됩니다. K리그 원인 K리그 원 절대 강자인 전북이나 울산 같은 팀이 그 시즌 내내 상위 클래스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주전 멤버의 버금가는 대체 선수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구성하느냐가 2023 시즌 하나시티즌 1부 리그에서의 성적으로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장지명 부장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대전 선수들의 면면을 따지자면은 K리그 1 중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상위 스플릿 그 중하한선인 6, 7위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방 이제 축구 특별시도 앞에서 언급하셨지만은 축구 특별시라고 하니까 잠시 이게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2003년이었죠. 대전 하나시티즌의 그 축구 특별시로 명명이 됐을 때가 그 시절 추억을 회상을 해보자면은. 당시 그 축구 경기가 끝나고 그 서포터들이 그 거리에 나가면은 시민들이 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됐느냐. 옛날 추억 속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요즘 그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대전이 전성기를 달렸던 그때처럼 2023 시즌 대전 하나시티즌이 축구 특별시로 부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전 하나시티즌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화 이글스의 성적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엔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하나 구단에서는 이제 올 시즌은 가을 야구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경기력을 펼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이제 지난 시즌을 이제 분석을 해서 올해 현실 가능한 수준의 순위를 정하긴 했겠지만 일단은 가을 야구까지 향하는 게 좀 높게 해서 이제 강팀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소베로 감독이 올해 이제 그 승리를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 승리 열매를 이제 올해는 이제 팬들한테 이제 먹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일단 그 전망은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외국인 투수 또 야수 이제 모두 이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데리고 왔고. 그래서 이제 투수, 야수 이제 뎁스가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지난 2년간에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그 팀의 그 힘이 되길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테랑 뭐 정우람 주장을 비롯해서 최은성, 이태양, 뭐 오선진 또 이제 친정 돌아온 그런 베테랑들이 팀 내에 이제 그 구심점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구 조화를 잘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올해 뭐 최하위 탈출은 이제 최하위 탈출뿐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순위를 향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팬들은 이제 추운 이제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전부 그냥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뭐 다 우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에 과연 하나이글스보다 못한 팀이 어느 팀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망은 항상 좋게 하면 좋지만 냉정하게 팀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좋은 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느 팀이나 있습니다. 뭐 지난해 꼴찌했다고 그래서 올해 꼴찌 이런 건 없고요. 그 운동이라는 게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위 팀들이 우승할 수 있는 기반은 누구나 있는 거고요. 특히 축구라는 종목보다 야구라는 종목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가장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그 투타인데요. 어쨌든 여기 스미스 선수하고 오그레디 선수가 새로 합류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활약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자기 역할만 해준다면 중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렵다는 거를 베이스에 깔아놓고 선수들이 이번 전지훈련 때 좀 도끼 품는 모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시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프로구단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멋진 활약,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반전 드라마로 지역 팬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